네, 오늘은 강달러의 압박과 원화의 악세의 방어가 정말 팽팽하게 맞선 하루였습니다. 2026 3월 9일 오늘 대한민국 금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요 숫자들 짚어보고 내일 전략까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24K 금의 마감 가격 그램당 24만 4,314.74원입니다. 근데 이 숫자 하나만 봐서는 오늘 시장의 진짜 흐름을 알 수가 없죠. 이 숫자 뒤에는요, 글로벌 시장의 거센 압박과 그걸 막아내려는 국내 시장의 필사적인 방어, 그리고 우리가 내일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금과 은의 공식 시세부터 체크해봐야겠죠? 은행이 고시하는 제도권 가격하고요, 우리가 실제로 금은방 가서 마주하는 소매 가격, 이 둘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점이 보입니다. 바로 이 하락률의 차이인데요. 국제금 시세는 보시다시피 1.02%, 그러니까 1% 넘게 꽤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KB은행이 고시한 국내 가격은 보세요. 고작 0.06% 하락에 그쳤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원화약세라는 방패가 국제시장의 하락 충격을 얼마나 잘 막아줬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실물 시장의 현실이죠. 구조적인 프리미엄이라고도 하는데요. 은행 고시가 기준으로 계산한 금 한돈의 이론적인 가격은 약 91만 6천 원 정도인데 우리가 실제 소매점에서 사려면 107만 9천 원을 줘야 합니다. 이 차액만 무려 16만 원이 훌쩍 넘는 거죠. 은시장도 상황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매 시장 기준으로 보면 그램당 약 3,971원으로 1.73% 하락했는데요.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매매 가격 차이, 즉 스프레드입니다. 내가 살 때는 한돈에 21,210원을 내야 하는데 팔 때는 13,570원밖에 못 받아요. 이 살 때와 팔 때의 가격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불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국제 무대로 한번 돌려보죠. 오늘 하루 동안 거래가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급격한 하락 후에 정말 힘겹게 회복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국제 금 시세는 결국 온스당 5,089.62달러로 마감하긴 했는데요. 장중에는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그 압력 때문에 한때 5,082.51달러까지 쭉 밀렸습니다. 변동성이 꽤 컸다는 얘기죠. 바로 이 하락 압력이 오늘 전체 시장 흐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을 시간대별로 보면 시장의 회복 탄력성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오전에 그램당 24만 2,113원까지 가격이 뚝 떨어지니까 이거 너무 싼데? 하면서 이걸 저가 매수 기회로 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 덕분에 가격 하락을 방어했고 오후에는 저점 대비 1.8%나 반등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있었던 장세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컸을까요? 오늘 시장은 크게 세 가지의 힘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격을 막 잡아당기는 그런 줄다리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가격 변동의 핵심은 바로 이 세 가지 힘의 충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압박. 달러가 3개월 만에 최고치로 오르고 미국 국채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이자가 없는 자산인 금의 매력을 떨어뜨렸죠. 이게 금값을 짓누르는 힘이었고요. 두 번째는 국내의 방어막. 원달러 환율이 1,493원 근처까지 오르는 이 원화 약세가 글로벌 하락 압력을 상당 부분 막아줬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중동 긴장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였는데요. 보통 이런 건 금값의 호재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워서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버렸습니다. 금값 상승을 제한하는 변수가 된 거죠. 자, 오늘 시장 상황을 쭉 정리해봤으니까요. 이걸 바탕으로 내일 3월 10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세 가지 시나리오로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장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강세 랠리가 이어진다면 24만 4천 원 선을 잘 지지하면서 24만 6천 원을 향해 갈 수 있고요. 둘째, 약세 조정이 온다면 24만 3,500원 선이 무너지면서 오늘 기록했던 저점을 다시 테스트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지금 강달러 압박과
원화 약세의 방어가 너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요. 24만 3,800원에서 24만 4,800원 사이의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횡보장세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투자자 유형별 전략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신물금 거래의 비효율성을 인지하는 건데요. 특히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요. 아까 보셨듯이 금 한 돈을 살 때랑 팔 때의 가격 차이, 즉 스프레드가 거의 20만 원 가까이 벌어져서 단기적으로 수익 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신물금을 직접 사는 것보다는 ETF 같은 시장형 상품을 통해서 그것도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조정 시에만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 드린 말씀은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일 뿐 특정 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투자 자문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한 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은 단순한 하락이나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국제 시세 약세라는 외부 충격과 국내 환율 방어라는 내부 힘이 충돌하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재균형 장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실물금을 추격 매수하는 것은 피하고 ETF와 같은 시장형 상품을 이용해서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만 분할로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환율이 이 숫자까지 갔습니다. 1499.2원. 진짜 1,500원. 바로 코앞까지. 정말 아슬아슬하게 갔던 거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오늘 시장이 얼마나 긴장감 넘쳤는지 그대로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1,500원.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엄청난 심리적 저항선이거든요. 뭐랄까, 경제가 얼마나 불안한지 재는 그런 온도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선에 가까이 갔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 순서로 환율의 줄다리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심리적 저항선부터 시작해서 원화를 둘러싼 팽팽한 흰가루기를 살펴보고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도대체 시장은 왜 이렇게 1,500원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공포, 그 실체를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환율이 고점에서 살짝 내려왔다고 해서 다행이다. 이제 안정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좀 곤란합니다.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짜 신호는 회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외부에서 충격이 오면 언제든 다시 1,500원을 위협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 원화가 취약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줄다리기의 한쪽 편을 보시죠. 바로 지금 우리 원화 가치를 아래쪽으로 아주 강력하게 끌어내리고 있는 그 힘의 정체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원화를 약하게 만드는 힘은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복합적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에너지 쇼크. 유가가 막 오르니까 우리처럼 에너지 수입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경제는 바로 직격탄을 맞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동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불안감이 불확실성을 엄청 키우거든요. 마지막으로 위험 회피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뭔가 불안하다 싶으면 위험해 하면서 원화 같은 자산을 팔고 달러처럼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정부가 유류세 상한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줄다리기 반대편으로 가볼까요? 원화가 이렇게 한없이 추락하는 걸 막아주는 힘도 있겠죠. 달러가 계속 올라가는 걸 딱 막아선 의외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4.4%. 이게 뭐냐면요.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실업률인데요. 시장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온 거예요. 이 데이터 하나가 시장 전체를 그냥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4.4%라는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식고 있네? 하는 신호죠. 자, 경제가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이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는 부담스럽겠죠. 바로 이 기대감,
이게 달러의 끝없는 상승세에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어준 겁니다. 덕분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시원하게 뚫지 못하고 막힌 거죠.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양쪽의 힘을 합쳐서 전체 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지금 시장이 어느 한쪽으로 시원하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상태에 갇혀 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딱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높은 유가랑 불안한 심리가 원화를 계속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내려가 하면서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 경제가 안 좋네 하는 데이터가 달러의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거대한 이야기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시장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못 잡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팽팽하죠? 여기에 우리 내부 요인도 한번 볼까요?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하면서 사실상 일단 지켜보자 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이 환율 싸움에 적극적으로 끼어들기보다는 외부 요인에 맡겨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원화는 이 거대한 외부 힘들의 전쟁터한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현재 상황 분석이었고요. 이제부터는 미래를 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대응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시나리오를 미리 짜보는 겁니다. 아마 내일 시장은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 만약에 중동 리스크가 좀 잠잠해지고 유가도 안정된다. 그러면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환율은 1,485원 근처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시나리오, 뉴스가 더 안 좋아지고 유가가 다시 뛴다? 그럼 오늘 넘지 못했던 1,500원 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가겠죠.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보이는 세 번째 시나리오는요, 이 두 힘이 워낙 팽팽하다 보니까 1,490원대를 중심으로 그냥 계속 위아래로 흔들리는 그런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겁니다. 섣부르게 예측하고 베팅하는 게 아니라 이 불확실한 파도를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각자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죠. 먼저 여행이나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 환전 한 방에 하지 마세요. 여러 번에 나눠서 하면 평균 단가를 관리할 수 있으니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달러 투자자분들, 지금은 신규로 들어가기엔 좀 신중해야 할 때예요. 환율도 높고 자산 자체의 변동성도 크니까요. 수입하시는 기업들은 원가 관리가 최우선이고요. 수출 기업들은 최고점에 팔아야지 하는 욕심보다는 평균 환율을 잘 관리하는 데 집중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걸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 오든 내가 정해놓은 원칙에 따라 얼마나 현명하게 대응하느냐, 바로 그거죠. 오늘 분석의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라 기준이다.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를 진짜 지켜주는 건요, 오를 거야 하는 맹목적인 확신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원칙과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